자, 그러면요, 이제, 디지털 신호의 이 제조, 방법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했는데, 이 개념에서 좀 보시면 약간 좀, 그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비트하고 그 바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트하고 바이트는요, 이미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비트는 바이너리 플러스 디지트의 약자로서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0과 1의 두 가지 상태를 나타내는 컴퓨터에서 데이터 표현의 최소 이 단위를 바로 이제 비트 이런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 바이트는요, 하나의 문자를 나타내는데 필요한 단위, 즉 비트의 8개 묶음 단위가 바로 바이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즉 8비트가 1바이트이다. 특히 1바이트의 반, 즉 4비트를 니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 방법인데요. 제조 순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페스 필터의 로페스 필터가 음성 입력이 로페스 필터를 거쳐서 PCM을 만드는데요. 바로 이 표보나 양자와 부호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PAM,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 PCM으로 이제 변환이 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FDM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음성 디지털 부호화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FDM의 단점은요, 필터 비용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필터 비용이 대단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생 중계가 불가하다라고 합니다. 재생 중계가 불가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FDM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음성 디지털 부호화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이 표본화는요, 제일 처음 표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화는요, 이 아날로그 신호를 일정한,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일정한 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자르는데요. 이 자르는 간격을요, 이런 공식이 성립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이사이를 TS라고 하는데요. TS가요, TS는 2FM 분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표본화 정리는요, 신호가 갖는 최고 주파수를 FM이라고 할 때 TS 이하의 균등한 시간 간격으로 표본화하여 전송하여도 연속적으로 전송할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호가 갖는 최고 주파수를 FM이라고 할 때 TS 이하의 균등한 시간 간격으로 표본화하여 전송하여도 연속적으로 전송할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표본화 정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이키스트 주파수가 있는데요. 이 나이키스트 주파수는요, 표본화된 신호로부터 원래의 신호로 정상 복원이 가능한 최소 표본화 주파수를 바로 나이키스트 주파수라 그렇게 하고 있죠. 표본화된 신호로부터 원래의 신호로 정상 복원이 가능한 최소 표본화 주파수를 나이키스트 주파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이제 이야기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표본화된 신호로부터 원래의 신호로 정상 복원이 가능한 최소 표본화 주파수인데요. 이것은 fs는 2 fm의 관계식이 성립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플랫탑 표본화가 있어요. 플랫탑. 그래서 이렇게 임펄스적으로 시간을 나누어서 임펄스로 샘플링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플랫탑 표본화를 사용해서 이 유지회로를 통해서 일정한 시간을 다시 유지한 후에 표본화된 신호를 부호하는 그러한 이 방법이 바로 플랫탑 표본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양자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콘타제이션 이렇게 불러주고 있죠. 콘타제이션. 여기에 그거는 지금 책을 봐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양자화는요, 순시 진폭값을 설정된 이산적인 신호로 변환하는 것을 바로 양자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아날로그 신호를 PAM으로 변환하는 이러한 이 과정을 바로 양자화 이렇게 불러주고 있죠. 이것을 바로 양자화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화 단계를 거친 PAM의 진폭을 디지털 양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계단 모양의 건사파형으로 만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들께서 그림 10의 12를 한번 보십시오. 그 보면 1.8, 6.5, 1.8, 4.0, 3.4, 3.6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8을 2로 바꾸고 6.5를 7로 바꾸고 1.8을 2로 바꾸고 등등등등 이렇게 했어요. 표본화된 단계를 거친 PAM의 진폭을 디지털 양으로 변환을 하기 위해서 계단 모양의 건사 파형으로 만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측 양자가 있습니다. 예측기를 통해서 예측된 값과 양자기에서 입력되는 순시 진폭 값과의 차이만을 양자하는 이러한 방법인데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든 정보량을 좀 줄여보자 하는 그러한 취지하에 이 예측 양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이제 비예측 양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기를 사용하지 않고 입력되는 순시 진폭값 크기 자체를
양자화는 이러한 이 방법을 바로 비예측 양자화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PCM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부호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자를 하였으면요, 이제 부호화가 있습니다. 부호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표본화된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라고 그러죠. 표본화된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펄스의 크기를 U으로 표시되는 이진부호의 조합으로 변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호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이제 전송 방식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전송 방식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0과 1로 출력되는 직류 신호를 변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송하는 이러한 방식을 바로 베이스밴드 방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베이스밴드 전송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이스밴드 전송 조건은요, 타이밍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타이밍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DC 직류죠, 직류. DC 성분이 포함되면 어떻습니까? 타이밍을 이렇게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타이밍을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주파수 성분과 아주 높은 주파수 성분이 제한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주 낮은 주파수 성분과 아주 높은 주파수 성분이 제한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전송 도중의 에러 검출과 교정이 가능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송 도중의 에러 검출과 교정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송로의 운영 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송 보호 효율이 양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각종 장애에 강한 전송 특성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베이스 밴드의 전송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이 베이스밴드 전송 방식에는요, 이 단극형, 그 다음에 이 복극, 그 다음에 양극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베이스밴드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이 기호를 같이 한번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복극형이 있는데요. 복극, 양극 이렇게. 그래서 단극부터 한번 해볼까요? 단극의 이 구현 방법은요, 하나의 전압 레벨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의 전압 레벨만 사용을 한다. 그래서 0은 휴지 상태를 말하고,
그 다음에 1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압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단극 방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순하고 구현 비용이 저렴하지만은 이러한 직류 성분과 동기화 문제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순하고 구현 비용이 저렴하지만은 이 직류 성분과 동기화 문제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극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극 NRG, 단극 RG 이렇게 있습니다. NRG, non return to zero 이렇게 부르죠. non return to zero. 그래서요, 이러한 비트 간격 사이에서 한 펄스를 여기 보시면은 한 펄스를 속된 말로 이제 통으로 다 쓴다는 말이죠, 이게. 그래서 모두 사용하도록. 여기는요, 반만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비트 간격 사이에 한 펄스를 모두 사용하도록 부호하는 이러한 방식을요, 단극 NRG. 그래서 회로가 간단하고 디지털 논리를 쉽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단극 NRG 방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시면요, 그리고 이것은요, 잡음에 약하고 동기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단극 RG 있죠, 리턴 투 제로 있죠. 그래서 비트 펄스와 다음 비트 펄스 사이에 0 전위를 일정 시간 유지하도록 복귀하는 이러한 방식을 바로 단극 RG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의 구성은 간단하나 잡음에 대한 성능은 우수하지 못하며 넓은 대역폭이 필요하다. 넓은 대역폭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단극 방식의 문제점은요, 직류 성분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요, 신호의 평균 진폭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직류 성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요, 직류 성분을 다룰 수 없는 그 매체는 통과가 불가능하다 해서 여러분들 285페이지에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화 문제는요, 신호가 연속된 0이나 1인 경우 신호의 변화가 없으므로 수신측에서 각 비트의 시작과 끝을 결정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별도의 선로로 클락 신호를 보냄으로써 동기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만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용하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요, 이제 극성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성 방식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그 폴러 방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과 1을 플러스와 마이너스 펄스에 대응시키는 그러한 이 방식을
극성 방식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단극 방식보다 파형 왜곡의 영향이 적고요, 저속도 전송의 표준 방식으로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길게 연속되는 0이나 이런 채널상에서 상태 전이를 만들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체 클락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 NRG L이 있습니다. NRGL, 그래서 NRGL Non-Return to Zero 레벨 이래 돼 있죠. 그래서 플러스 전압을 0으로, 이거는 뭐 약속이니까요, 마이너스 전압을 1로 한다 하는 이 약속이거든요. 그 다음 NRGI는요, 다음 비트가 1이 올 때 신호 전이가 발생을 하고 있다. 신호 전이가 발생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RG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3개의 전압 레벨을 사용하는데 0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압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0레벨로 복귀하고, 1일 경우에는요, 플러스 전압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0레벨로 복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비트를 부호하기 위해서 두 번의 신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은 대역폭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RG,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맨체스터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맨체스터 방식은 대역폭이 넓은 것이 약점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직류 신호가 전송 되지를 않아요. 이것이 바로 맨체스터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 구간 T의 왼쪽 2분지 T 구간에 대해서 점유율 50%의 1을 할당하여 1로 정하고, 오른쪽 그 2분지 T 구간에 대해서는요, 반대로 0을 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분지 T 구간에 대해서는 점유율 50%의 1을 할당하여 1로 정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2분지 T 구간에 대해서는 반대로 0을 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맨체스터 방식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비트 구간 책에요, 왼쪽 2분지 T 구간에 대해서는 점유율 50%의 1을 할당하여 디지털 신호 1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비트 구간 T의 오른쪽 2분지 T 구간에 대해서 점유율 50%의 1을 할당해서 디지털 신호 0으로 정하겠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좀 더 이해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린 이것을 바로 맨체스터 방식, 이렇게 부르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양극성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극성 방식은요, 조금 여러분들 힘드시니까요, 좀 끊고
또 저 한 25분씩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끊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